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강원도에 살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저는 조금 이르다면 이른 나이인 26살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바로 취직이 되어서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하던 도중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1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부서에 근무하다 사랑이 삭힌 케이스예요. 사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부서 팀장님이셨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무렵 많은 조언을 해주시며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물론 제 사수도 계셨지만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부하 사랑이 끔찍한 분이셨죠.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네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남편을 저희 집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부모님을 찾아와 아들처럼 말동무도 하고 저에게 대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며 결혼 허락을 받았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터라 주변에서 에이 바르다는 소리를 들으며 컸어요.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어른들한테 잘할 것 같다며 몸에 배어있는 게 보인다며 예뻐하셨어요.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싹싹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기는 바람에 착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던 거였죠. 이때 미리 알았으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2년 정도의 긴 연애를 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나름 알아주는 곳을 나와 대기업에 바로 취직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이 정도 커리어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기업을 다녀서가 아니라 솔직히 저 20살 되면서 부모님 지원을 일절 안 받고 제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생활력 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멋있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거든요.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게 없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까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결혼 후 태도가 확 달라지신 거 있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첫 아침을 차리는데 편한 복장으로 주방에 들어서는데 누가 예의도 없이 그런 복장으로 주방에 들어오니? 한복 입어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라며 저에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밥은 할 줄 아냐며 냉장고는 수시로 닦냐며 양말은 따로 빠냐며 사사건건 참견해. 처음에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림 배운다 치고 네네 하며 시어머니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따랐어요. 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는 하는데 돌아오는 말은 절 좌절시켰죠.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갔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응원하고 치켜 세워줘도 잘할까 말까인데 끝도 없이 나무라기만 하니 저로서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긍정적인 저도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죠. 제 나름대로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부모 유혹까지 들어가며 버티자니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 아침밥은 제대로 해먹이는 거냐? 냉장고에 시리얼은 또 뭐고? 너네 이런 거 먹고 사니? 사람이 개도 아니고 이딴 걸 먹고 산단 말이야? 반찬을 해다 주면 뭐하니? 내 귀한 아들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제정신이니? 식재료는 모두 유기농을 쓰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저도 일하고 그이도 일하다 보니 솔직히 아침은 먹기 버거워요. 그래서 간단히 시리얼 먹거나 토스트 먹을 때도 있고요. 그이도 아침에 밥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어머니. 너 앞으로 주말마다 와서 나한테 음식 배워라. 밥을 안 먹기는 왜 안 먹어?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늘 삼시세끼 내가 잘 차려줬는데 네가 하는 음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냐?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하니 나한테 음식을 배우도록 해라. 도대체 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어머니, 그러는 어머니가 먼저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뭘 하기도 전에 이랬니 저랬니 혼내기만 하시면 제가 뭔 줄 알고 따라 배우고 어머니가 했던 거 그대로 해요? 그래, 너 말 한 번 잘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내 말대로 나한테 음식 배워. 그렇게 저는 주말에 시댁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살림을 배웠습니다. 남편을 위한 길이라 생각했고 저도 이참에 살림을 제대로 배워두자 생각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했습니다. 김장이며 명절 음식이며 다 나에게 이득되는 거라 생각하고 멍청하게 그 시간들을 버텼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면전에 대고 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네는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니? 너 몸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집안테를 끊어놓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머니, 제가 상진 씨랑 노력해볼게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그놈의 일? 여자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깟 일에 목을 맨다니. 너희 집도 여유가 좀 있던데 굳이 그 일을 해야 하니? 여자는 집에서 살림잘하고 남편 내조에 힘써도 할 일 다 하는 거다. 시아버지가 남편이 어려서 일찍 돌아가신 덕에 시어머니는 홀로 남편을 키우셨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억척스러운 분이셨죠. 오갈 곳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 식당 일을 전전하다 가정부 생활까지 하며 남편을 키우셨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효도라도 하는 듯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까지 하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시댁을 오가며 시집살이를 하는데 몸은 몸대로 처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버거워 병원에 갔는데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피로감이 몰려왔고 먹은 게 없는데 속이 너무 미식거려 위험인가 싶었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이 조금 갑작스럽긴 했지만 남편에게 알려줬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대. 이제 7주 정도 됐대. 오늘 심장소리 듣고 왔어. 정말? 정말 임신이야? 여보,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멋진 아빠, 멋진 남편이 될게. 남편은 고맙다며 앞으로 고생할 텐데 미안하다며 자신이 잘 챙겨주겠다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라며 여자의 도리를 강조하셨죠. 시어머니는 저보다 아이가 우선이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처럼 시집살이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반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어머님 음식 입에 당기는데 아이가 먹고 싶은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귀한 손주가 먹어야 하니까 유기농으로 부탁드려요. 함부로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서요. 뭐? 지금 나더러 네 수발을 들으라는 거야? 아이 가진 게 그렇게 대수야? 네가 직접 해먹어. 너무하세요, 어머니. 제가 아무 음식이나 먹고 탈락이라도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뭐? 얘, 너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라. 아휴, 그래 알았다. 내가 해주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매번 저의 저녁, 그리고 제가 먹고 싶다던 음식이 있으면 해주셨어요. 물론 애써서 해주신 거라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꼬숩기도 하더라고요.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계속 직장을 관두라고 종용하시는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이기도 하고 제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고집을 부려 퇴사하지는 않았어요. 몸이 많이 힘들고 시집살이까지 견뎌내느라 매일매일이 고됐지만 안정기에 접어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를 품은 지 9개월 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나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는 세상을 빨리 만나고 싶었는지 애정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나왔답니다. 아이도 제대로 건강하게 못 낳고 제때 낳아야지. 일찍 낳아서 안탈 정도 타고 아이가 건강하겠냐? 애미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집안일을 잘하기를 하니 아이를 잘 낳기를 하니 저 아이 아프면 다 네 탓이다. 그리고 이왕 낳는 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떡하니 낳았어야지. 딸이 뭐니? 어머니, 제가 몸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문제가 있었나? 제가 먹은 거라곤 그것뿐인데요. 그래도 소중한 아기이고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니까요. 아이를 낳고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하는 말 치고는 너무한다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니가 아들도 못 낳냐며 비꼬길래 제 몸이 이상한 거 아니냐길래 맞받아 쳤습니다. 제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신이 피폐해지던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가뜩이나 육아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산 후에 변화된 내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직설적인 우리 시어머니는 살을 좀 빼야 하는 거 아니냐? 나 때는 출산하고 다음날 애 업고 와서 일했다. 모유 수유해라. 라며 온갖 간섭질을 다 하더라고요. 남편은 하필 부서도 바뀌는 바람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상황이었고 집에 같이 있던 날이 별로 없었죠.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도 상대하기 벅차고 조금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미안해 여보.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큰 건이라 나도 여보 도와주면서 같이 육아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어.
나중에 아기랑 같이 먹고 살려면 빠듯한데. 그럼 자기도 바쁘고 나는 혼자 있고 우는 애한테 신경질이라도 내니? 내가 과부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애문하게 구는 거야? 내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래? 당신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미안해 하고 있어. 근데 나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거야?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다고. 기댈 곳이 없던 저는 우울감이 날로 커져갔고 급기야 남편을 붙잡고 매일 엉엉 울다시피 하며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요? 제가 힘들어도 절대 수고했다, 잘했다 한마디 없으셨어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감기 기운이 있을 때면 제 몸 관리를 지적하면서 집안 얘기를 꺼내질 않나. 조리원에서 퇴소 후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시에 집에 와서는 밥을 차려라. 청소는 했냐? 이번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다 같이 먹을 음식 좀 하라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요즘 홈파티하는 고객들이 늘어나 서비스도 괜찮았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 못지않게 맛도 있고 품질도 좋았거든요. 당연히 그걸 본 시어머니는 얼굴이 일그러지셨고 어머니의 동창분들이 가시고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순간 눈에 별이 번쩍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뺨을 쳤기 때문이죠. 우는 아이를 보며 잠든 아이를 보며 그저 아들을 못 낳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지 못한 건 내 탓이라 생각하며 겨우겨우 버텨내길 2년. 우울감은 극에 달했고 병원에 상담을 다니며 약을 처방받아 먹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마저도 정신병원에 미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하며 막말을 하길래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야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미친 사람들이라뇨. 말조심도 하셔야겠네요. 미친 건 안 돼 미쳤다고 하지. 왜? 뭐가 잘못됐니? 그래요. 다 제 탓이겠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 그리고 손녀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이쯤에서 빠져드릴 테니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니까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이랑 잘 상의해서 아이 유기농을 먹이면서 잘 키우시겠죠. 나중에 자라서 저처럼 부족한 여자 안 되려면 지금부터 미리 조기 교육이라도 시켜야겠네요. 수고하세요. 뭐?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경우를 봤나? 야, 너 이리 안 와? 야, 지금 야라고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있고요. 어머님한테 야라고 불릴 만큼 그런 하찮은 존재 아니에요. 교육은 어머니가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무례한 거 아시죠? 뭐 이런 게 다 있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훌륭한 아가씨들 널리고 널렸어. 너 당장 나가. 어머니 비위 맞춰줄 여자가 몇이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애 딸린 돌싱과 아나무인 시어머니 과연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시집 오나요? 저니까 이 정도 해드리는 거라고요. 복에 겨운 줄 아세요. 남편은 제가 왜 힘든지 왜 우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제가 더 힘들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이 안 섰기에 심신의 안정이 중요한 것 같다며 자신이 그동안 미안했다고 시어머니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며 조금은 편하게 살아보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 남편이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제가 애써 괜찮다고 힘들지 않다고 웃어봤기에 남편도 저는 뭐라 하지 못한 거죠. 저런 년은 애초에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부족한 거 받아주면서 살림 좀 가르쳐주니 저렇게 토라져서는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구나. 이혼? 까짓것 해봐 어디. 어머니, 저 그동안 결혼하면서 어머니랑 그이한테 밉보일 짓 안 했다고 생각해요. 상황마다 달랐지만 꼬박꼬박 끼니는 챙겨줬고요. 더 이상은 대화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 끼고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인연,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저도 지쳤어요. 질렸다고요.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긴 하셨어요? 아이 한 번이라도 봐주신 적 있으셨냐고요. 그이 삼시세끼 밥 차려주라 해서 그렇게 했고요. 제 고집 피우면서 회사 다니고 욕먹을 때도 저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이 다 맞겠거니 옳겠거니 그러려고 넘겼거든요. 제가 이 집 며느리입니까? 종살이 하러 온 여자입니까? 제가 며느리긴 해요.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고생시키기 싫으니 썩 꺼져! 저는 그 길로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 옷가지와 지갑만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파왔지만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남편과 아이를 정말 사랑했지만 시어머니의 모진 말과 모진 행동, 저를 어디까지 무시해야 속이 풀리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놀란 눈으로 왜 그러냐며 저를 다그치셨고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요? 저도 우리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외동딸입니다. 그런 딸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진 수고를 겪고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모르셨겠죠. 딸 bab으셨던 친정아버지는 뒷목을 잡으시며 너무 기가 막히다며 할 말을 잃으셨어요. 감히 내 귀한 딸한테 그따위 짓을 했단 말이야? 김서방은 뭐하고 있었다니? 네가 그 꼴을 당할 동안 네 남편이라는 작자는 뭐라고 앉아있었냐 이 말이다. 그동안 안 써둔 사정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했지만 딸 가진 죄가 이렇게 크다니 너무 가혹하구나. 그 집은 더 이상 사람으로 대할 집안은 아닌 것 같네. 아빠, 내가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내세울 게 없나 봐. 시어머니 말대로 난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는 그런 존재인가 봐. 죄송해요. 너 말은 똑바로 해.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딸이야. 애지중지 해가며 나이 많은 놈한테 시집간다고 할 때 네가 좋으면 그만이었다. 네 스스로 네 가치를 매기지 말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미워서 이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과 모든 말들이 저를 고립시켰고 저를 피폐하게 만들어갔죠. 아마 그 집에 더 있었더라면 저는 안 좋은 생각까지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친정에서 지내게 된 지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꾸준히 아이의 근황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저는 남편과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이직을 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전전해야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는데 우연히 장명소에서 사무보조 직원을 구했고 면접을 봤는데 당장 다음 날부터 나올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알았다 하고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죠.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장례식에 와줄 수 없겠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기 싫었어요.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으니까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 엄마, 어머니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수민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동안 왜 연락 안 하셨는지 몰라. 이혼한 마당에 며느리했던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셨겠어?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어머님은 어쩌다 돌아가신 거야? 지금 와서야 하는 말이지만 나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많이 후회하시더라. 당신 볼 면목 없다면서.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끝까지 연락 안 하시고 마음의 병인지 앓다가 돌아가셨어. 남편은 이미 많이 울었는지 힘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상태였죠. 장례식장에 갔더니 지난 시간이 생각나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이혼을 하며 집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을 하시던 시어머니.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네 탓이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거면 왜 그렇게 저한테 모질게 대하셨어요? 조금만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셨더라면, 조금만 더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워요. 왜 내가 못마땅했나,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나 다 묻고 싶네요. 그곳에선 편안하셔야 해요. 우리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고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반년 정도가 지났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게. 당신한테 못해줬던 거 반성하면서 살게. 내가 바로 확답을 못하겠어. 나도 생각해봐야 하고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엄마 돌아가시니까 알겠더라. 그땐 나도 어린 마음에 자기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했지. 하지만 내가 그랬으면 일단 나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게. 연락할게. 며칠을 한참 고민했어요.
힘은 들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계속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지금까지 저를 찾은 적이 없었지만 엄마가 생겼다며 좋아할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부모 없는 아이로 낙인 찍히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재결합을 하기로 하고 살림을 합치기로 결정했죠. 이혼할 당시 남편과 저는 서로가 싫어서 이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안 살 이유도,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없는 아이라며 막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머리가 아팠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재결합을 해야 했어요. 남편과는 원만한 관계로 잘 지냈고, 남편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진급까지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회사에 분점이 생겼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업무를 했고, 강원지사 총괄 책임자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이사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답니다. 뱃속에는 둘째를 품고 있고, 내년 봄에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날 예정이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